네, 윤석열 정부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28개 문화예술단체와 94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잠시 후에 유인촌 후보자의 장관 청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분노와 충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고 문화균형화 전략을 통해서 블랙리스트의 모태를 만든 블랙리스트의 사실상 설계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문화부 장관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계는 많은 분노를 표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파행, 많은 문화예술계 현안들은 나몰라라고 이념 전쟁을 통해서 정쟁을 일으키는 태행의 행보들을 보였고, 윤석열차로 대표되는 블랙리스트 사건들의 계속 확산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문화정책의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이 실종된 이런 현재 행태들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표하고 있었고요. 이런 분노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현재 유인촌 장관의 그 후보자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어서 발언들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발언입니다. 민변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강신하 변호사님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과거에 민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대리해서 그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 피해 사항을 참고인으로 진술하려고 했는데 불발에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촌 후보자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 시절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합니다. 유인촌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그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청와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에 따르면 그 당시 문화계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우파 문화 세력이 쇠퇴하고 좌파 문화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좌파 집단 인적 청산 및 자금줄 차단, 건전 문화, 우파 건전 문화 세력 형성 및 자금 지원을 하고, 그 추진 주체로 청와대 문화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가 해야 할 일로 기관장 인적 청산, 선원 문화 세력 형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우파 문화 단체에 지원하라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하기관장 해임 및 사퇴 압력을 행사해서 기관장 20여 명을 사퇴 및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행 TF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김미화, 문성근 등은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고교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했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 후원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굿바이 서울 전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을 전시했다고 해서 철거하는 등 여러 가지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검열 내지 차별하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합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이 될 경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열 등
블랙리스트가 더욱 강화되어서 블랙리스트 시즌 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천 후보자는 자신의 자행한 블랙리스트 행위로 인해서 과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외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천 후보의 장관직 임명부터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 국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유인천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간에 밝혀졌던 이명박 정권 하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발언의 다름 아닙니다. 지난 특검 조사 등을 통해서 이명박 시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져 있습니다. 특검에도 자료가 가 있고요. 그 당시 저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도 국정원을 통해서 이명박 시기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제공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현재 국가기록원과 특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부정하고 있고, 그런 핵심 블랙리스트 범죄 혐의 실행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건의 다름 아니었던 지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그간의 조사 그리고 밝혀진 사실 등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유인천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인천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1만 명의 명예를 다시 짓밟고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유인천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허수아비나 헛개비에 다름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시절에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런 사실조차 인지를 못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청문회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범죄 실행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청문회 자체를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태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시기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저희 특검 자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자료 모두 문체부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지금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문체부 공무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문체부 공무원들도 나서서 함께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검찰입니다.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유인촌 씨를 문화특보로 임명한 지 2달 만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검열, 배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후보가 문체부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매일매일 1인 시위로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 퇴행, 유인촌 아웃 문화제를 열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인촌 후보는 좌파 문화예술인 적출을 정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계를 권력에 순응하게 하므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을 때 문화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했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핵심 문건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추진 체계에는 당시 문화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도 이념이 다른 정부의 기관장을 해임한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유인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윤석열 초대 문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과 양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인촌 장관 후보가 공언한 블랙리스트는 없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다. 없다는 부존재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인촌 후보는 반복되는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는 예술인들 앞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겠다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는 문체부 장관 후보가 장관의 직무에 무지하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의 정부부처 장관 후보가 사법체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가 3년 최장기 장관으로 재직하고 문화특보를 하고 10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비극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유인촌 후보가 자신있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증거는 없다면서 그냥 우긴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누가 조사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국회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국정조사해야 한다. 유인촌 후보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증명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인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인촌 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예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는 공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즉각 유인촌 씨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블랙리스트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6가지 요구. 1. 국회는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태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3번.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4. 윤석열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 5. 윤석열 정부는 재난시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직업적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 성평등을 보장하라. 6. 문체부는 당장 지역문화와 창작예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문화예술 비전을 저해한 예산 삭감 결과를 책임지고 복원하라. 10월 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유인촌 장관, 블랙리스트 가해자 유인촌 장관의 그 문화부 장관 지명은 명백한 문화 정책의 퇴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인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화정책, 문화예술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